次の週にこうなりました。11位、全米で。さらに最新10月6日付は2位まで来てるんです。これ手嶋さん、ビルボードでこれ2位までいくととんでもないことでしょ。聞いたことないですね。すごいですね。坂本九さんが1963年にすき焼きね、上を向いて歩こうがアジア人として唯一1位を取ってるんです。でこの調子でいくとこの人も1位にな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な話になっ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なんですごいやん。なんかその一部の国で認められてるって言ったらすごいけど、全世界でって言ったらレディー・ガガとかあんな感じちゃうの？そうね、そういう意味ではレディー・ガガも超えたというふうな数字もあるんですが、それは知らんでこちらそれは遅れてるのかもしれませんよ。日本でただねあまり知られてません。あんた取材してるから知ってるけど知らんかったやろ。今日たまたま知ったんだよ。でそして世界的ということで言いますと、こちらタイム誌、アメリカのタイム誌が選ぶ今年のエンターテイナーにというのもこの BTS が選ばれ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でその選ばれた理由として大きくこの2つです。1つ目が苦痛と霊障に満ちた時代に BTS は優しさ、絆、ありのままの自分を受け入れろというメッセージを忠実に伝え続けたと。それが楽曲だったり SNS やオンラインなどに現れている。そしてもう一つがこの人種差別反対キャンペーンであるブラックライブズマターに100万ドルを寄付したことなどを例に挙げて、この社会貢献、そういった面でもこの受賞の理由に挙げているんですよね。でまず一つ一つのメッセージも含めて独占インタビューも交えて見ていこうと思うんですが、まず一つ目のメッセージ性というところでいきますと、こちらですね。 TBS の独占インタビューで語ったコロナ禍での心境についてです。ご覧いただきましょう。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신상만입니다. 오늘은 블랙핑크가 올해 전 세계에서 앨범을 가장 많이 판 여성 가수라는 예측이 나와서 그 기사 내용과 How You Like That 뮤직비디오가 7억 뷰를 돌파했다는 소식과 일본 빌보드에서 2020년 한 해 BTS와 블랙핑크의 성과를 조명했는데 그 기사와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블랙핑크는 BTS와 더불어 K-팝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많은 이슈를 만들고 유튜브 등 SNS 조회수 측면에서는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만들며 많은 팬덤을 만들었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공중파 방송이나 케이블 TV 시대에서 SNS나 유튜브, 더불어 OTT 서비스로 전 세계가 넘어가는 트렌드 속에서 정말 적절하게 그 파도를 타고 순항하고 있는 것이 우리 K-팝, K-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선 항상 K-팝, J-팝을 비교를 하는데 이미 유튜브 초창기였던 2012년 당시 첫 화면에서 나왔듯이 싸이 강남스타일이 유행했을 때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는 이미 유튜브 시장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일본은 8년이 지난 2020년에 유튜브 시장이 한참 뒤 뛰어들기 시작했지만 이미 K-팝과 J-팝의 수준과 실력 차이 때문에 대세는 기울어졌고 속담처럼 뱁새가 황새를 쫓아오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비슷한 예이지만 음반 시장의 하드웨어부터 잘못된 판단을 했었죠. 한국의 가전회사들은 음원을 재생하는 장치를 디지털화에 맞춰 mp3로 전환을 시도했지만 일본은 그 당시 보편적인 CD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기계를 초소형화에만 매달렸습니다. 전 세계 트렌드는 소형 CD 플레이어를 버리고 모두 mp3를 선택했습니다. 또 일본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유튜브에 음원 자체를 올리는데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판단하고 단 하나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유튜브 같은 플랫폼 환경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그 당시 얼마나 지적재산권, 초상권에 예민했었는지 단 하나의 사건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의 한 유명 연예인이 동남아 투어를 할 때 초상권을 너무 따지다 보니 같이 동행했던 일본 기자들이 그 연예인 얼굴 사진을 찍긴 했으나 그 사진을 기사에 내지 못하자 그 연예인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기사를 내는 해프닝이 벌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 정도로 어떤 틀을 만들면 그 틀에 스스로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일본 사회가 매뉴얼의 사회라 조롱받는 이유입니다. 방송 또한 2020년 현재 판넬에 프린트한 종이를 붙여서 방송하는 포맷을 사용하는 곳은 선진국 중 일본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론은 때론 틀을 깨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일본 사회가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블랙핑크 소식을 전합니다. 블랙핑크가 전 세계에서 앨범을 가장 많이 판 여자 가수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음악 관련 수치를 취합해 게시하는 트위터리안 글로벌 세일즈 데이터는 올 한해 블랙핑크의 첫 정규 앨범 더 앨범이 CD 등 실물 앨범과 음원 및 디지털 앨범 등 모두 합해 약 250만 장을 팔아 가장 많이 판 여자 가수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이 트위터리안은 현재까지 공개된 수치를 합한 것으로 올해 총 판매량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수들의 음반 음원 판매는 공식 판매처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 아이튠즈 뮤직 등으로 분산돼 있어 공식적으로 추산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 같은 수치 분석은 트위터리안들에 의해 음악 시장의 추세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세일즈 데이터는 이와 함께 최근 1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앨범을 판 여자 가수도 발표했습니다. 아델은 21과 25 앨범으로 각각 2011년과 2015년에 테일러 스위프트는 레드, 1989, 레퓨테이션 등으로 각각 2012년, 2014년, 2017년에 가장 앨범을 많이 판 여자 가수였습니다. 2013년은 케이티 페리의 프리즘, 2016년은 아리아나 그란데의 데인저러스 우먼, 2018년은 레이디 가가의 A Star Is Born, 2019년은 빌리 아일리시의 When We All Fall Asleep, Where Do We Go 였습니다. 다음 뉴스는 블랙핑크 How You Like That 뮤직비디오 7억 뷰 기록 자체 최단 기록을 경신. 걸그룹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 뮤직비디오가 7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이번 성적은 자체 최단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한 기록으로 의미를 더합니다.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 19일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 뮤직비디오가 이날 오전 11시 25분께 유튜브 조회수 7억 회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당 뮤직비디오가 지난 6월 26일 공개된 지 약 176일 만의 기록이자 기존 메가 히트곡 뚜두뚜두 뮤직비디오 7억 뷰 달성 기간을 약 3달 단축시킨 것이며 뚜두뚜두 뮤직비디오는 지난해 7억 뷰 돌파 당시 K-팝 그룹 최초이자 최단 시간 기록을 쓴 바 있습니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붐바야, 마지막처럼 뚜두뚜두, Kill This Love에 이어 자체 최단 기록을 경신한 How You Like That까지 총 5편의 7억대 뷰 영상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How You Like That 뮤직비디오는 공개 당시부터 글로벌 돌풍을 일으키며 이 곡은 당시 8,630만 뷰로 기네스 월드 레코드 공개 24시간 내 유튜브 동영상 최다 조회수 부분에 등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빌보드 뉴스에 올라온 글입니다. 미국에서 여기까지 대중인기를 쟁취하다니 아직도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 엔터테인먼트가 침체 속에 이렇게 약진하다니 훌륭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2020년 버라이어티, 월스트리트 저널, 에스콰이어와 같은 미국의 인기 잡지 표지를 장식한 BTS. 미국도 출판업계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지만 그들의 표지호는 30% 증가한 1.2배 과증세를 해 축배를 마셨습니다. 미국의 출판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CNN이 공식 소개까지 했습니다. BTS 블랙핑크는 평소에 소박한 모습에 친근감을 느껴지게 하지만 이들은 정말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코로나 유행병으로 인해 이들 기세도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코로나 재난이 없었다면 콘서트에서 더 많은 팬을 만날 수 있었을 겁니다. BTS와 블랙핑크가 정말로 아시아인을 넘어 백인과 라틴층까지 인기를 얻고 있으니 20년 전만 해도 아무도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올해 빌보드 200에 들어간 일본인은 6명, NCT, 트와이스, 조지, 무려 6명 중 5명이 K-팝 그룹 소속이다. 내년에는 J-팝에서 나와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만큼의 결과를 미국에 두고 있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훌륭한 마케팅의 승리일 것이다. 그리고 K-팝이 미국의 팝보다 하나는 앞으로 간 것 같다. K-팝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인정된 것 같아. 블랙핑크의 미국 빌보드 영국 UK 차트를 보면 K-팝은 야구로 말하면 아시아의 음악의 메이저리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K-팝으로 데뷔하는 것은 이제 막을 수 없는 것. K-팝을 통해 미국으로 진출하기 때문이다. 전 국민이 24시간 자는 시간도 아끼며 동영상 재생고생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축하. 얼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K-팝 아티스트 중에 하나인 블랙핑크가 팬들을 향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소개하고 행동을 촉구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높이는데 큰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K-팝이 많이 성장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면인 것 같습니다. 가수의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미칠 정도로 커졌다는 것이죠. 만약 블랙핑크가 국제적 스타가 아니었다면 이 발언은 전 세계적으로 퍼지지 않았겠죠. BTS의 유엔 연설에 감명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BTS의 팬이 되고 그 팬들은 커다란 팬덤을 만들어 전 세계의 힘든 사람들을 위해 모금과 봉사를 하는 등 많은 긍정적 효과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K-팝의 방향 설정이 잘 돼가고 있다는 증거이고 앞으로도 이런 커다란 영향력을 주는 더 많은 K-팝 스타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올 한 해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힘든 한 해를 같이 보냈지만 그나마 K-팝과 K-드라마로 위안을 받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전 세계 모든 K-팝 팬들이 한국에 와서 K-팝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함께하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